여러분, 포르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 한때는 중고차 업계의 바이블이었죠. 지금 사서 1년 타도 감가 얼마 안 돼. 오히려 프리미엄 붙어서 팔 수도 있어. 라는 그 마법 같은 이야기요.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환상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인 지금 그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포르쉐 쥐고 있는 분들은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자산인 줄 알고 샀는데 매달 수백만 원씩 증발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됐거든요. 신차로 1억 4천 주고 산 차가 3년 만에 8천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이건 그냥 감가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한 달에 140만 원, 하루에 거의 5만 원씩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셈이죠. 대체 포르쉐라는 무적의 브랜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딜러들도 쉬쉬하는 그 비릿한 진실을 제가 오늘 아주 솔직하게 털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5천만 원짜리 실수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포르쉐 오너들이 왜 단체로 오열 중인지 그 이유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이건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비극이죠. 바로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2026년 현재 이 번호판은 단순한 색깔 구분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법인 리스로 포르쉐 타는 게 성공한 대표님의 훈장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보면 회사 돈으로 개인 사치 부리나? 하는 눈총을 받게 됐어요. 이 시선이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비즈니스 미팅 갈 때 눈치 보여서 차를 바꾸겠다는 대표님들이 줄을 섰어요. 그래서 멀쩡한 차를 던지고 규제 이전에 뽑은 흰색 번호판 중고차를 웃돈 주고 찾거나 아예 브랜드 이미지를 세탁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법인 수요가 빠지니까 중고 시장엔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은 수직 낙하하는 거죠. 이제 포르쉐는 사고 싶어도 번호판 색깔 때문에 망설이는 차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지갑 사정이에요. 여러분, 포르쉐 타면 다 현금 박치기로 사실 것 같죠? 의외로 리스나 할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월 리스료가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만큼 나와요. 연봉 1, 2억 하시는 분들도 매달 통장에서 3, 400만 원씩 빠져나가는 리스료 보면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이 차 타려고 한 달에 이만큼씩 갖다 바치나? 싶은 겁니다. 한때 유행하던 카푸어 형님들도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리스 승계 매물은 쌓여가는데 그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이어받을 사람은 없죠. 결국 가격을 깎고 또 깎아야만 팔리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건 정말 딜러들만 아는 영업 비밀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공개할게요. 작년까지 우리나라 중고 포르쉐 가격을 억지로 버티게 해준 건 사실 러시아 수출이었어요. 상태 좋은 한국 중고차는 러시아 부자들이 국내 시세보다 더 비싸게 다 가져갔거든요. 딜러들이 공격적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죠. 그런데 올해부터 러시아 폐차세가 폭탄급으로 오르면서 수출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갈 곳 잃은 수출용 포르쉐들이 국내 시장으로 역류하고 있어요. 딜러들은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립니다. 공급 폭탄이 터졌는데 가격이 버틴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가격표? 그건 딜러들의 비명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차는 완벽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포르쉐 차주님들이 카페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솔린 모델의 정차 시 진동과 공명음입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차에 덜덜덜 소리가 난다? 이걸 감성으로 치부하기엔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여기에 서비스 센터는 또 왜 이렇게 부족한지. 엔진 오일 하나 가는데 한 달, 사고 나면 반년은 기본이죠. 비싼 돈 주고 상점 모시듯 기다려야 하는 현실에 지친 분들이 손절을 시작한 겁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서비스 편하고 옵션 빵빵한 제네시스로 가자 하는 분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포르쉐의 이름값보다
내 시간이 더 소중해진 거죠. 희소성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길거리에 포르쉐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하차감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옆집 아저씨도 앞집 학생도 포르쉐를 타고 다닙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위해 포르쉐를 샀던 하이엔드 층들이 이제 벤틀리나 에스턴 마틴으로 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제네시스 GV80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는 초고가 브랜드가 도망가니 포르쉐의 입지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누구나 타는 차가 되는 순간 포르쉐의 프리미엄 감가는 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포르쉐는 특별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포르쉐의 자존심, 타이칸의 감가가 브랜드 전체를 덮쳤습니다. 중고 타이칸 가격이 반토막 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포르쉐도 감가 심하네? 라는 공포를 갖게 됐습니다. 911이나 카이엔은 다를 줄 알았는데 브랜드 전체의 방어율이 깨진 거예요. 여기에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예상보다 더디고 소프트웨어 이슈까지 겹치면서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미래 가치에 의문 부호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포르쉐는 더 이상 금태두른 자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소모되는 기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시장이 깨달아 버린 거죠. 자,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만 들으면 소연 씨, 그럼 포르쉐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품이 빠진 진짜 가격을 보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산 사람은 5천만 원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지금 이 가격에 진입하는 여러분은 그 5천만 원을 벌고 시작하는 겁니다. 폭락장이 누군가에겐 재앙이지만 드림카를 꿈꾸던 누군가에겐 일생일대의 쇼핑 기회거든요. 신차가 1억 3,700만 원이었던 차가 8,990만 원이 됐다? 이건 전 차주분이 여러분 대신 감가를 다 맞아준 천사 같은 매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르쉐 중고차 가격이 왜 이렇게 박살났는지 아주 긴 시간 동안 함께 알아봤는데요. 시장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포르쉐는 여전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그 퍼포먼스와 감성만큼은 대체 불가능하죠. 다만 그 대가가 예전보다 훨씬 저렴해졌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현명한 카 라이프를 위해 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중고차 한 바퀴의 소연이었습니다. 안녕!